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기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것 일간, 오늘은 기토일간이 있지만은 어저께는 무토일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다음으로 무토 다음으로는 기토라고 하는 일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월령,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기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10개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5번째, 기토라고 하는 것은 6번째 천간이 되면서 어저께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된다.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같은 토라 하더라도 그 기질 자체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토 같은 경우 어저께 설명드릴 때 양토는 제가 고항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토, 작은 아담한 그런 토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크고 높고 넓은 그런 개념의 토를 무토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산이라고 하면 좀 규모가 좀 작아 보이죠. 산 중에서도 큰 산 줄기를 말하는 산맥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넓게 봐서는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이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작은 토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옛말에 태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태산, 굉장히 큰 산을 갖다가 태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무토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무토에 비해서 작은 개념, 양에 비해서 좀 작은 개념, 음의 토, 기토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기토는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 하나씩은 계속 들으면서 제가 기토 설명할 때 기토는 전원토고 기토는 담장토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데, 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귀에 익으라고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를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주 8글자를 이렇게 생시까지 들어오게 되면 사주 8글자를 보게 되는데, 계속 사주마다 다른 이론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론 원칙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볼 때도 사회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측면, 경제라고 하는 측면, 군사라고 하는 측면, 여러 가지 큰 줄기였던 그 틀을 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판단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보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간을 보고 월령을 보고 격과 용신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뭐고 그렇게 정도 파악한 연후에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주 카페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보고, 내가 좀 애절한 사연 같은 경우에는 답글도 달고 이렇게 다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기 때문에 좀 걱정이신 분이 있어서 아기 사주 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아기 사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했는데, 사주 보는 방식이 어떤 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 공망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제가 귀인이 있는데 이 귀인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물론 이제 궁금하시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데 너무 잡다한 이론에 현혹되셔가지고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이렇게 좀 쓸데없는 이론에 조금 뭐라 그럴까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것, 원칙적인 것, 가장 알아둬야 될 것,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학습 효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은 또 뭐 새로운 이론들이 또 뭐 있어가지고 뭐 신월 명략, 뭐 생시를 또 다르게 또 하는 방법이 또 있는가 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로운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칙적인 거를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라는 것이고,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고, 이런 것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양토인 무토는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고황토라고 표현하면서 큰 산 내진 산맥, 평야,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전원토,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 작은 논밭이라든가 텃밭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도 그 시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집이 있으면 내 집의 경계를 담장으로 이렇게 쌓잖아요. 그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을 담장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이면서, 또 무토하고 기토하고 차이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토라고 하는 건토 내지는 건토라고도 하고요,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토, 마른 땅,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토는 건토이고 기토는 습토이다라고 하는 것도,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땅, 넓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후자라고 하는 것은 두텁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그만큼 흙이 토양이 그만큼 쌓여져 있어서 눌려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이 넓다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흙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걸 갖다가 두텁고 무겁다. 흙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곡물차 같은 경우는 5톤 만 하더라도 차가 큰데, 바위라든가 특히 흙을 이렇게 옮기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22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공무차만큼 덤프트럭이 크질 않아요.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다, 두텁고 무겁다. 특히 무토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땅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또 깊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왕할수록 후중해지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왕할수록 땅이 울체되고 막히게 된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무토일간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취용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데,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작은 텃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토는 왕에도 울체되거나 그렇게 후중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은 잘 취용하자. 간목을 취용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묘월에 태어나는 기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취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을 취용해서 기토가 마르지 않고 기토가 얼지 않게만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기토를 제가 설명할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나 화초 같은 거 있죠. 화초 같은 것이,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화분이라든가 아니면 텃밭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병화 개수를 가지고 사주를 배합하면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는 거나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는 것은 월령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고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기 때문에 일간에 따른 어떤 차이점은 있을지언정 월령에 대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가 지나야 신월이 되는 것,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크게 넣고 봤을 때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서쪽을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죠.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 서방 이걸 말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신유술 서방은 서방이라고 해서 얘네는 방향은 서쪽 이렇게 하죠. 어떤 가수의 노래 서쪽 하늘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 서쪽을 뜻하고요. 반대로 인묘진 동방은 동쪽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묘진 동방은 목이 왕한 계절이었다라고 하면, 신유술 서방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되고요. 포태법으로 놓고 봐도 신월과 유월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포태법상 금이 임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왕합니다. 이거 참고로 한번 볼까요? 인월, 목이 왕할 때는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되는데, 인월이 목의 임관지가 되고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고요. 또 화가 왕한 계절은 4월과
5월이었죠. 이건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화는 사의 임간이 되고 오의 제왕지가 돼가서 화라고 하는 것은 4, 5월에 가장 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과 6월이 가장 왕합니다. 신월은 금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이 되겠죠. 자월.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해월은 수의 임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는 수의 임간이 되는 거고, 자는 수의 제왕이 돼서 해자월이 가장 왕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토는 언제 왕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토는 4, 5월에 화가 왕할 때 같이 왕하면서 진술, 충미, 월 모두 토는 왕한다 해서 4월, 5월, 진술, 충미, 월이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돼서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신월, 6월, 금이 왕한 계절,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4월, 화의 기운이라고 뜨거운 열기를 뜻하는 것이고, 해자월의 수의 기운은 얼음이 얼 정도의 차가운 냉기를 뜻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서늘한 기운이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을 바로 금의 기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걸 갖다 숙살지기 내지는 숙살기라고 하고, 가을에는 햇볕은 좀 쨍쨍쨍쨍 내려지면서 기운은 조금 약간 오싹오싹해야지만 사과든 배든 과실이 조금 잘 익을 수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추석이 좀 빨리 오죠. 9월 중순 정도 추석이 들어오는데, 원래 추석 같은 경우는 한 10월 정도, 10월 초순이라든가 10월 하순 정도, 중하순 정도 이렇게 10월 달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9월에서 10월 정도 이때 되게 되면 햇볕은 따가우면서 기온 자체가 서늘해지기 때문에 사과라든가 배 같은 것이 결실이 아주 그냥 단단하게 아주 맛있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추석이 좀 일찍 오기 때문에 사과, 배라든가 이런 과실들이 조금 덜 여문 그런 상태에서 아마 또 이렇게 따게 될 것 같아서, 과실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좀 서늘한 숙살기가 있어야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사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첫 서리를 한 번 정도 맞아야, 서리라고 하는 것이 차가운 기운이죠.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기운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차가운 기운을 맞아야 과실이 제대로 익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한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이 바로 금의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4, 5, 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개수, 수가 있어서 서늘하게 줘야 된다라고 하면 신유술, 해자축이라고 하는 추동절이죠. 가을, 겨울에는 이때부터는 화가 있어서, 특히 병화 같은 거라든가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신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따뜻하게 해줄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 6월, 7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하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신월, 6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무토에 의해서 기토인데, 기토가 왕한 계절 제가 말씀드렸죠. 4월, 5월, 진술, 충미, 월에 이렇게 왕하다라고 했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하면 토가 약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을 설기하는 금이 왕할 때는 토의 기운이 설기되기 때문에 약할 겁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것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기토 자체도 약한 중에 금이 왕해지게 되면 약한 기토의 기운을 뺏어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치와와라고 하는 강아지, 푸들이라고 하는 강아지, 작은 강아지가 새끼를 한두 마리 정도 낳으면 되는데, 새끼를 만약에 5마리, 6마리, 7마리 이렇게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미 강아지가 자식을 다 키울 수 없죠. 기토 입장에서 식신상관인 금은 자식에 해당이 되는데, 자식이 너무 이렇게 왕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자왕모쇠 이렇게 표현해줘. 자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은 왕하고 어머니는 약하다. 자왕모쇠. 이것이 반대말이 모왕자쇠라고도 하죠. 이건 반대말인데, 서로 자왕모쇠는 어머니는 약하고 자식이 왕한 것을 말하는데, 모왕자쇠는 반대로 어머니가 왕하고 자식이 약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왕보세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머니 이 어머니를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물론 무토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화가 있어서 기토 자체를 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기토가 약했던 기토가 생기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 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기토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역할, 두 가지 역할도 하면서 만약에 신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가 있으면은 조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병화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기토 자체도 토이기 때문에 물론 기토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를 하더라도 개수 한 점 정도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신월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없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 스스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가 다시 많아질 필요는 뭐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병화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신월의 기토는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기토로 일간을 생해주고 금을 억제시켜주고 사주가 한습해지게 되면 병화로서 뭐 해줘야 된다? 조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칭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기토일간, 음토인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초가을이죠. 가을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음토인 기토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하고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죠. 여러분 격국을 볼 때 제가 뭐 기토하고 신금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할 때 요것만 이해를 하게 되면 뭐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아니면 병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다 여러분들 다 간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이렇게 격국을 보는 겁니다. 격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일간이 양토이냐 음토이냐, 일간이 양목이냐 음목이냐 이걸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월지가 양금이냐 음금이냐 그래서 육친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음토인 기토가 월지에서 양금이죠. 신금, 양금이 신금을 보아. 이거는 어떤 격?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니까 식신 내진 상관인데 음대양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격은 상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상관격이지만 일간은 약하고 금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태과로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금진 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또 신금 안에 지장간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격을 볼 때는 이 지장간 안에 신금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과 임수라고 하는 것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신중에 있는 무토는 격을 치용하거나 용신으로 치용할 때 얘는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신중에 있는 지장간은 임수 경금만 쓰게 되는데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상관격이지만 만약에 천간에 경금이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상관격으로 보지 않고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재성이죠. 재성. 이런 경우 임수가 투출했을 이런 경우에는 정제격으로 놓고 보지만은 일간 자체가 약하고 뭐예요? 상관과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물론 설기태가가 되죠. 물론 상관 생재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상관생재 한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좀 세력이 있어서 식상과 재성을 감당할 수 있어야 상관생재라고 보는 것이지 이거는 설기가 태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만 왕해지게 되면 상관과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도 총명해지고 재물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오히려 설기태가 되면 사람 구실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임수가 투출되지 않은 걸로 봐서 이렇게 기토가 신월에 태어난 요 월지만 놓고 보게 되면 상관격의 설기태가 토금 진상관격
금이죠. 토금 진상관격. 그래서 앞에 것이 일간이 되고 뒤에 것은 식신상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상관격 설기태가 되면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 주게 되면 이걸 토금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었다고 해서 상관패인 내지는 상관패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카페, 역학 카페에서 이렇게 보면 처음 이제 저기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워 하시는 거,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자입니다. 한자를 저도 처음에 할 때 한자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지만은 한자 있잖아요. 뭐 한자를 엄청나게 많은 한자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고요. 항상 제가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같은 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계속 들어만 주시면 돼요. 계속 들어만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제가 뜻을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상관패인 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격에 진상관격에 패자라고 하는 것은 찰패자를 쓸 때 내 옆구리에 찬다. 패인 하게 되면 상관격이 인성을 내 옆구리에 찼다. 즉 인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를 이렇게 얻었다. 정화를 얻었다. 인성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상관패인 내지는 격자를 붙여서 상관패인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상관패인 내지는 상관패인격 하면 대체적으로 뭐가 이용실이다? 인성이 용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관패인 이 단어 하나만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해할 수 있냐면 의사주 상관패인격에다 한 마리만 딱 들으면 뭐냐면 이것들이 다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아,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데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고 상관을 억제해주는 격이구나. 아, 일간이 약해서 인성을 쓰는구나.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한자 많이 쓰고 뭐 너무 어렵게 가르쳐준다 내지는 그렇게 한자 많이 알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학교 뭐 국문학과를 나오신 분들, 의대를 나오신 분들, 법대를 나오신 분들, 회계학을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 있지만은 각각 학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전문 용어. 전문 용어는 배울 때 전문 용어가 어렵지만 전문 용어를 알게 되면은 그 학문을 이해할 때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에서 말하는 상관패인, 상관패의 교체다 신약 예를 들면 살중신경에 살중신경한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인성을 보게 되면은 살인상생이 된다. 이거 다 전문 용어에 해당이 되는 거면서 용어를 빨리빨리 좀 체득화시키는 것이 명리를 배움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를 꿋꿋하게 계속해서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기태가 할 때는 인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해일주죠. 기토일간이 일지에서 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중에 있는 간목은 정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해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사주 국세가 좋으면 남편덕 있고요, 처덕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해일주들이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해자축월 같이 동절에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또 신유월 같이 이렇게 금이왕할 때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상관과 재성이 많게 되면 일간이 약하면 상관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글 중에서도 인성이라든가 반드시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으로 이제 연지에 이게 축토 같은 비견이 되겠죠. 기토가 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축의 통근했다 하더라도 금수가 이거는 더 왕한 것이고요. 또 신월에 수까지 받고 이 축토라고 하는 것도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습토가 되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신월은 제가 어떻다 그랬죠? 서늘하고 오싹한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더 서늘하고 쌀쌀해지는 그런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인 아까 말했던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있어서 조우도 하고 금도 좀 억제시켜 주고 일간 기토도 이렇게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인데
월간에 이렇게 다행으로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 병화일간이 뿌리가 없습니다. 기토는 다행스럽게 축에 간신히 뿌리는 뒀다 하더라도 병화는 지지에 뿌리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에 뿌리가 없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병화가 신금을 보고 신금이 병화를 보고 보려면 서로 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금이 연에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시에 있으면 이것도 병신이 앞에서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이 되지 않아요. 서로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이거는 합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오늘과 같이 연에 신금이 있고 월에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이거는 병신이 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합해서 합수가 될 수도 있지, 병신 합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신 합수로 보지 않고요, 탐합한다 그래서 병화를 가지고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저 병화를 용신으로 쓰지 못하고 저 병화 용신이 어떻게 됐다? 기반되어 있다, 묶여져 있다. 내가 그럴 병화를 써야 되는데 병화가 신금이 묶여 있는 바람에 저 병화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신금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이 병이 되는 것이고요, 또 병화가 뿌리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 그러면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생신은 뭐가 와야 된다?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화가 와야지만 이 사주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에 화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운이라도 어떤 운,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3주까지만 이렇게 보고도 생시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시 추론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렵고, 어떤 분들 뭐 잠자리는 오른쪽으로 자면 누구 몇 시고 이건 다 낭설인다, 낭설. 그리고 뭐 모선망 부선망 갖고 이렇게 따지기는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생시를 추론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옛날에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생시를 알아볼 수는 없고요. 생시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내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생시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연월일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시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살아왔던 내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추 생시는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말씀드리는데 다시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해수를 받죠. 한습해집니다. 물론 약했던 기토가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요 일간이 생기를 얻은 것은, 뿌리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조후 내지는 금의 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일간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금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가 있기 때문에 한습해져 있다. 조금은 조후의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병화를 써야 되는데, 이 병화가 뿌리도 없는 상태에서 신금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병화의 용도가 크게 떨어지다, 거의 이건 못 쓴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어떤 생시를 얻으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다시 수를 받죠. 신월에 이건 신자 수국이 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지는 상태에서 해중에 있는 지장한 간목이 시간에 투출되어 있죠. 근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병화를 생해주면 좋을 것인데,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토는 일간 기토는 간목하고 또 갑기 합해서 토가 되진 않지만 서로 또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자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해, 자, 축을 모두 갖췄죠. 원래 해자축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방합이 되죠.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 됩니다. 계절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은 어디에 있다? 월지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해수라든가 자수라든가 축중, 해자축 중에 한 글자는 월지에 있어야 방합이 형성되는 것이지, 해자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방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자, 자월이라든가 해월이라든가 축월이 되어야지만 해자축 방합이 생기는 것이지, 해자축 모두 있다고 해서 신월의 방합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요 신자 준삼합이 되고 해주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주로 볼 수 있고요. 역시나 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을축시 이렇게 보게 되면
축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축토를 다시 봐서 기토일간이 연지에 있는 축토, 시지에 있는 축토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죠. 단 역시나 병화의 용도는 크게 떨어져 있고요. 또 칠살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목은 기토를 파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칠살이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 기토 입장에서는 결코 좋을 일은 없을 것이고요. 을축시 그러니까 을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성이 많아져서 돈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성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기토가 어떻게 됩니까? 질퍽질퍽한 진흙이 되고요. 심하면 저 많은 물에 의해서 기토가 쓸려 내려가는데, 잡초가 있으니까 잡초한테 또 극도당하게 되니 매우 좋지 못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가 되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정관인데 이 해수하고 인해함 목이 되죠. 그러면 목이 왕해지면서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월간에 있는 병화도 신금하고 묶여져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인목을 보게 되면 병화도 뿌리를 얻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30% 정도의 병화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인목 관성이 얻어서 이 관성이 인성을 생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생시는 아니다. 정묘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얻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겁재인 무토진토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역시나 사주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것도 좀 한습한 그런 사주가 되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화운을 만나는 것이, 화가 살아나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것이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여기가 시지가 되겠죠. 시지에서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기토가 뿌리도 되고 사중병화가 기토 또 생주해 주는 것이 돼서 좋을 것 같지만, 역시나 안 좋은 점이 뭐예요? 사해상충하게 되면 사화는 온데간다 없이 어떻게 됐다? 박살난다, 이런 뜻. 그 다음에 경우시 이렇게 됐을 때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신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된 것이죠. 그러면 상관이 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토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화가 경금을 갖다 억제시켜 줘야 되는데, 이 병화는 신금하고 tam합하느라고 이 병화는 경금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시지에 있는 5화 정도밖에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이 5화가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지지이기 때문에 좀 약하다. 그러니까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임신계유시가 됐다, 임신시라든가 계유시가 되면 이거는 보지도 말고 목화운이죠. 그죠? 이거는 신월의 금왕절에 다시 신금 받죠. 해중에 있는 임수 투출돼 있죠. 이거는 반드시, 기토는 작은, 제가 설명드릴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니사라고 표현해요. 니사, 작은 모래라든가 진흙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토와 다르게 특히 임수가 저렇게 왕해지게 되면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가 물과 함께 동은 같을 동자죠. 모래와 물이 같이 흘러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강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에다가 모래를 갖다 부면은 그것이 모래와 물이 같이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것이 되죠. 거기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존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얘가 임수가 정제가 되는 것인데, 재물이고 처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 정제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제로 인해서 내가 크게 잘못될 수도 있죠. 이거 기토 토가 이렇게 되게 되면 피부 같은 것도 안 좋아질 수도 있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 쪽에 자궁 무록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장, 위궤양 이런 것들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약하고 토가 약해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생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